네, 안녕하세요. 노텍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원 채용하면서 4대 보험료 좀 부담스럽다고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린 적 많으실 것 같아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많이 공제되니까 그냥 3.3만 띄고 받으면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계약이 좀 성사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저러지? 왜 그러냐면 이번 달이죠. 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가짜 3.3 계약을 본격적으로 잡아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노무 리스크 요거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구독 받고 영상 봐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렇다면 가짜 3.3 계약이 뭐냐, 이거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짜 3.3 계약이라는 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개인사업자, 기타 자영업 뭐 이런 건데 940, 909 코드 이런 걸로 둔갑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세무처리나 인건비 원천세 신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 그러니까 근로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4대 보험 싫어요. 그냥 3.3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인데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에게 지시, 업무 감독 같은 걸 받아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세법상으로는 940, 909 코드로 신고하고 소득세 3.3,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죠. 그래서 이게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세 통계를 보면 가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669만 정도였고요. 2023년에는 862만 정도로 한 29% 증가했다고 하는데,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 3.3 노동에서 가까운 기타 자영업 코드 있잖아요. 제가 940, 909라고 했어요. 요 분들 보면은 2019년도 315만, 근데 2023년에는 485만 명으로 무려 54%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표는 201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잖아요. 2014년도에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는 300만 명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485만,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기타 자영업 코드로 가신 분들 중에는 가짜 3.3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업장 규모로만 봐도 5인 미만일 것 같지만 아니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3.3 계약이 좀 되게 만연돼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야 왜 단속이 시작되는 걸까? 노동부가 얘기했는데요, 3.3 노동자가 정확한 데이터, 어떤 실태파 이런 게 좀 어려웠다, 이런 게 조금 노동부의 의견이고, 당연히 국세청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부에게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좀 수동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는데,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이에요. 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요때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미지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근로기준법 102조의 2 자료 제공의 요청이 신설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근로감독관이 국세청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 거다. 이제 노동부는 국세청 자료, 그리고 고용산재, 요 가입 내역을 비교해서 가짜 3.3 계약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려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 자료 나오죠? 소득세법이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 자료 나오고, 이제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자료, 요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럼 어떤 업종이 집중 단속 대상일 수 있느냐, 요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또 요거 또 표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많습니다.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학원 되게 많은데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7대 산업과 13개 업종이 3.3 노동자가 특히 집중되어 있다. 여기 보면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무지하게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이런 것까지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건설, 병의원, 학원, 피트니스 트레이너
심지어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까지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그 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꾸 어려운 말 나와서 죄송한데, 그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노무 리스크 그냥 발생합니다. 요거 발생하면 5년 이내 미가입된 4대 보험료 소급해서 납부하고요.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뭐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모두 미지급으로 뭐 임금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직원이 이건 조금 안 좋은 수도 있는데, 직원이 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체불임금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위장 고용이나 불법 파견 이런 것까지 인정되면 뭐 행정처분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세무 리스크 당연히 있죠. 소득 구분을 잘못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했었을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이제 바로 잡으면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소급 과세하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허위로 계산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극단으로 가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소명 요청 같은 게 날라올 수 있습니다. 자,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뭐 확인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너는 근로자형 지급명세서 대신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형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된다. 말 그대로 위장으로 3.3 한 것 같아. 너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이거 좀 해명해줘.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세무 리스크, 노무 리스크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3.3 계약을 맺고 있는 직원들의 실제 근무 형태를 조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대표님이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 수행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4대 보험 근로자로 전환하시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뭐 다시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기준법에 좀 맞게 처우를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4대 보험 직원이 되면 세무상 각종 공제들이 있거든요. 뭐 통합고용 세액공제들. 세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정말 프리랜서가 유지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이런 걸 좀 자율성을 좀 보장하도록 하고, 성과 기반의 수수료 체계로 조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 뭐 이렇게 위험성이란 거 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기존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관련된 4대 보험료 이런 거 절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라던가 국세청 관련된 리스크를 키우는 거다. 아마도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숨길 수가 없다. 촉발되는 순간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까지 이 가산금 뭐 이런 비용이 나갈 거잖아요. 사업 운영 자체가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좀 살짝 겁을 주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짜 3.3 계약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업장, 노무점검 제가 볼 땐 좀 필요할 것 같고, 대표가 모르는 것 같은데 3.3 받으시는 입장에서 대표님께 꼭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언급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 꼭 필요할 것 같고, 댓글로도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도 말씀드리고, 안 되면 노무사에게 물어봐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텍스 채널 구독하시면 경제, 세무, 노무, 가맹사업 관련된 실전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